SG 골프앤 홈필드 2019 내셔널 바둑리그 3라운드 시작합니다. 백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달 지역 투어로 진행되는 이 내셔널 바둑리그가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제주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너무나 또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에서 바둑을 두게 된다면 좀 더 정신도 맑아지고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힐링의 도시 제주도와 함께한 내셔널 바둑리그 대회 정보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바둑협회가 주최와 주관을 맡았고요. K바둑에서 주간 방송을 맡고 있습니다. 네, 양대 리그로 총 18개 팀이 참가를 하고요. 총 17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포스트 시즌은 양대 리그 상위 4개 팀이 8강 토너먼트로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되고요. 챔피언 결정전은 3번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자, 상금은 정규 리그가 각 리그 우승 상금이 1,000만 원, 그리고 준우승이 700만 원이고요. 포스트 시즌은 우승 2,000만 원, 준우승 1,000만 원입니다. 자, 3라운드 대진표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바둑협회, 아산 아름다운 CC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와 순천만 국가정원이 만났습니다. 김포 원봉루에스와 서울 푸른돌, 전라남도와 경기 바이오제맥스, 서울 키바와 화성시가 만났습니다. 전북 아시아 펜스는 함양 산삼을 상대하게 되었고요. 부산 이붕장학회와 서울 압구정, 울산 금화건설과 인천 SRC가 만났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바둑협회의 대결인데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니어 선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인수 선수, 최진원 선수, 또 신현석 선수. 사실 굉장히 전력이 좀 탄탄한 느낌이 들어 보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제주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대구바둑협회 팀은 처음부터 이제 강팀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팀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홈팀과 그리고 또 이제 강팀의 대결, 이 대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송홍석 선수와 신현석 선수의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재밌는 점이 역대 성적이 두 선수가 승률이 같아요. 네, 66.7%. 사실 어마어마한 성적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거의 70%에 육박하는 승률을 기록한다는 게 대단하고, 특히 송홍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판수도 굉장히 많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는 송홍석 선수, 또 신현석 선수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니까 오늘 기대되는 한 판입니다. 자, 그럼 송홍석 선수와 신현석 선수의 대결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셔널이 펼쳐진 제주도 풍경입니다. 네, 날씨는 약간 흐리지만 그래도 전경이 멋지네요. 사실 선수들이 많이 보기는 힘든 풍경인데요. 대국하기 전에 이런 풍경들을 딱 보고서 대국을 하면은 뭔가 좀 더 정신이 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 팔레스 호텔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막식 모습인데요. 개막식을 할 때는 선수들은 약간 이제 좀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SG 골프 홈필드 2019 내셔널 바둑리그 3라운드에서 5라운드까지 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한바둑협회 윤수로 회장이고요. 네, 김영삼 사무총장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대회인 이 내셔널리그가 오늘 우리 제주에서 열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해서 대국에 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내셔널리그 제3국 제주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해 주십시오. 심판의 개시 선언으로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1장이 돌을 가리고요.
1장 돌가리기 결과에 따라 5장까지 흑백이 정해집니다. 바둑판이랑 바둑알 세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바둑협회 대결인데요. 대구바둑협회는 원래 대구 덕영으로 참가를 하다가 이름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신년석 선수와 대구바둑협회 송홍석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송홍석 선수이고요. 정말 유명한 아마 강자죠. 그렇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고요. 네, 신년석 선수도 꾸준한 성적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송홍석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자, 신현석 선수는 지난 시즌에 13승 4패를 거두고 다승왕을 차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단연 좀 주목을 받았던 선수 중에 하나이고요. 송홍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대구 바둑협회에서 계속 지금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또 이제 에이스로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제가 송홍석 선수의 역대 성적을 보니까 거의 100판에 이르는 대국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송홍석 선수는요. 아마바둑계의 이세돌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이 주니어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경험 또 아주 노련한 그런 반면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현석 선수는 저희가 지난 시즌에 직접 만났었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의 역량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바둑이 계속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선수고요. 지금 현재는 또 이 원주에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또 함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포석을 어떻게 준비해 왔을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송홍석 선수가 지금 두 칸 높은 협공을 하면서 뭔가 국면 자체를 좀 넓게 펼치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신현석 선수는 지금 3-3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은 지금 실리 작전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양걸침이 아니라 3-3을 선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화점에 걸쳐 왔을 때 받아주질 않고 손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백이 양걸침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곳을 붙여서 이도를 좀 갈라서 공격을 하는 그런 바둑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송홍석 선수가 손을 빼고 이렇게 간 데는 분명히 양걸침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상대의 의도를 좀 거스르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흙도 받아주는 것이 아니군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초반 포석을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작전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양도 여기 걸쳐간 수로는 이런 식으로 막아간다면 가장 평범합니다.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키워가는 수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일단 백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신현석 선수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길대로 가지는 않겠다. 백도 다시 한번 손을 돌렸는데요. 초반이 항상 재밌어요. 이 선수들이 보면은 서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려고 정말 치열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펼치거든요. 네. 지금도 협공 자체가 양걸침이 아니라 약간 이제 높게 가면서
좀 비틀어 가고 있죠. 지금 보면 화점에 걸쳐간 자리는 세 군데 모두 손을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포석의 트렌드를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협공을 지금 양걸침 형태를 했는데 백이 붙여간다면은 젖히고 늘어가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붙여가는 수, 느는 수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붙여간다고 해도요. 이었을 때 돌이 이제 여기 있는 것보단 여기 있는 게 다음에 이제 이곳을 가기만 해도 좀 비슷하고요. 또 좀 다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여기를 지키는 이런 방향으로 선택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붙여나가게 된다면은 다음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도 날 일자로 받아두었는데요. 네, 굉장히 실리 위주의 수법인데요. 막아준다면은 하나 밀어두고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귀에서 안정을 취하겠다는 뜻이고요. 흙은 뭐 바로 이렇게 막아서 국면을 좀 넓게 계속 만들어가는 작전도 가능하겠습니다. 흙도 위로 밀어갔고요. 예, 송홍석 선수는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밀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비틀었습니다. 이건 이제 밀고 나갈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젖혀서 싸움을 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늘어가고 3-3으로 가고 이런 싸움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싸움은 백이 다음에 또 이 막아가는 자리가 워낙 좋아서 아무래도 흙이 좋은 싸움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백이 밀었을 때 뒤로 받아야 예, 하나요? 뒤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치받고 이어가고 이런 형태인데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냥 막아서 막아가는 그림. 지금은 이 좌변의 흙의 폭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만 중앙 쪽은 약간 더 단단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초반부터 돌이 직접적으로 부딪힌 건 아니지만 두 선수의 기싸움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 상대가 예상할 수 있는 진행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좀 안간힘을 쓰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이번 대국이 3라운드이고요. 2라운드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바둑협회 모두 2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체전에서는 초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제주 투어에서 3, 4, 5라운드가 펼쳐지게 되는데 5라운드 정도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번에 좀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과 좀 그렇지 못한 팀이 약간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한 3승 2패 정도는 좀 거둬줘야만 네. 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두 팀이 좀 중요한 길목에서 만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연승씩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한 팀은 이제 3승을 거두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2연승을 거뒀지만 한 팀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다음 판에 대한 부담이 약간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우선 초반은 기싸움에 비해서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송호석 선수의 세력과 신현석 선수의 실리로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자, 붙여가는 수. 붙여뻗기 정석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정석의 형태도 최근 들어서는 좀 한 번씩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바둑 처음 배울 때 이제 네. 배우는 정석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배우긴 배웠습니다만 프로 바둑에서는 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 최근엔 다시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한 번씩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배석에서 괜찮은 정석 선택인 건가요? 예, 지금도
일단 이 흙의 폭을 좀 줄이면서 백을 단단하게 하는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 모양에서 이제 이창호 정석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또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지금 같은 모양에서 이렇게 두게 된다면 꽉 이어서 이 중앙 쪽 크게 모양이 너무나 두텁습니다. 여길 가게 된다면은 또다시 뭐 이런 곳을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이 전체적으로 아주 넓은 모양을 흙이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리보다는 약간 세력에 좀 초점을 맞춘 수, 늘어가는 수를 두었습니다. 흙의 중앙 모양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뻗어 두었고요. 그렇죠. 자, 지금 신현석 선수의 생각은 흙이 이렇게 늘어서 밀어가는 정도는 이건 뭐 이제 이렇게 끊어주는 교환을 해도 어차피 단단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 점머리 젖혀갔을 때 이곳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폭이 너무나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여기도 아까 이제 한번 밀어서 막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흙의 모양보다는 백의 모양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흙도 좀 다른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흙도 단순하게 이렇게 늘어서 막는다면은 이건 신현석 선수가 의도한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뭐 이렇게 3-3에 들어가는 수라든지 예, 막아간다면은 뭐 이렇게도 둘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본래 흙이 세력을 쌓아뒀던 것이 좀 무너지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막아간다고 해도 여기를 꽉 이어서 다시 이어가면서요. 네, 이 모양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겠죠. 백도 막는다면 흙이 젖혀서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어 보이고요. 여기를 젖혀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날일자로 가서 아까 한 점 끊어 잡히는 것보다는 이 교환이 흙이 좀 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밀어 가더라도 이렇게 한 칸 뛴다면은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자리를 선택했고요. 자, 현재 신현석 선수는 주니어 랭킹 11위이고요. 송홍석 선수는 21위까지 랭킹이 좀 내려갔네요. 네. 사실 송홍석 선수 하면은 그래도 10위권 안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송홍석 선수도 이제 주니어 선수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나이가 많은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후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약점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제가 이제 송홍석 선수의 대국을 저도 이제 몇 차례 좀 중계를 했었는데 받은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악발이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늦게까지 대국을 하는 선수가 항상 송홍석 선수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제 내셔널리그 방송했었는데 생방송 진행하면은 송홍석 선수 판을 진행하게 되면 오늘은 좀 늦게 끝나겠구나. 그랬었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선수. 그만큼 아주 정말 강인한 정신력으로 한 판 한 판 승부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대구바둑협회 원래 대구 덕영팀으로 참가해서 포스트 시즌은 거의 매번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시즌에 좀 안타깝게 공동 승수를 올렸으나 개인 승수에서 밀려서 탈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새로 또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이번에는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이 제주 이제 홈 구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국을 또 펼치게 되는 거니까 이 경기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흙이 여기 날짜간 자리 너무나 좋고요. 네. 백의 모양은 줄이면서 흙의 모양은 넓히는 수. 그러자 이곳을 다가왔습니다. 이 수는 이제 보통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다가오는 수를 많이 둬요. 왜냐하면 다음에 백이 이렇게 붙여가서 늘어가는 수, 그리고 뭐 이렇게 젖혀가는 형태, 뭐 이런 형태도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수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흑도를 좀 압박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송홍석 선수도 몇 가지 좀 구상을 해볼 수 있는데
노골적으로 이 하변을 좀 집으로 가져갈 것이냐. 네. 이곳을 이제 집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뭐 이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짚어가는 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를 밀어간다면 막아서 이곳을 이제 젖힌다면 끊고요. 여기를 끊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늘어서. 근데 이제 이런 작전을 펼치게 되면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백이 지금 이 간격이 아직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수들은 이렇게 한 모양에 좀 이렇게 완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손을 돌리는 선택을 했네요. 네, 지금은 이 모양에 완벽하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큰 자리, 백이 이 우변 쪽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수순이 많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면 두 선수 모두 기풍이 전투형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좀 무난한 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신현석 선수의 선택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 붙이는 수 역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곳으로 젖히면 이렇게 젖혀서 뭐 여기를 이제 이어가는 형태라면 넘어가서 이 형태도 백이 일단 이곳이 확실하게 연결이 됐고 이 두 점이 완벽하게 제압이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백이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백도 바로 붙여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붙여가는 수. 좀 더 무난한 수라면 이제 여기 한 칸 띄고 이런 자리를 다가온다든지 이것은 이제 무난한 선택이 되겠죠. 흙이 밀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또 얼마든지 다시 침투가 가능하거든요. 네, 바로 결행하네요. 흙도 우측으로 젖히는 것보다는 좌측으로 받는 게 정수인가요? 네, 대부분 좀 이런 모양에서는 이 좌측으로 받는 수를 많이 둡니다. 우측으로 가는 수 자체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이 두 점이 제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흙이 이곳을 또다시 받아야 된다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백이 버리는 작전을 펼칠 수도 있고 또 움직여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 돌이 움직였을 때도 공격에 실패하면 흙의 모양이 다 지워질 수 있거든요. 약간 더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좌측으로 받아두었고요. 이곳에서는 백도 내려서는 한 수인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내려서는 수를 두어 갑니다. 뭐 이제 가끔 이렇게 3-3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 글쎄 이렇게 3-3으로 가게 된다면 끊으면 이제 따라 나가서 일단 축이 좋아야 됩니다. 네. 지금은 보면 축이 절묘하게 좋아요. 네, 여기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이곳을 비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게 되면 있고 여기를 끊어가는 바둑이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단수 치고 잡아둬야 되고요. 그때 다시 여기를 꼬부려 가는 형태가 되겠죠. 흙도 뭐 이런 선택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백이 뭐 단단한 형태긴 하지만 흙도 이 하변 쪽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선택도 흙백 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젖혀가면서 지금은 축이 좋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흙에 날일자돌이 있어서 축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절묘하게 비껴가네요. 네, 지금은 그냥 얼핏 보면은 축일 것 같은데 쭉 따라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비껴가게 되죠. 송우석 선수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이렇게 끊어가는 그림은 또 신현석 선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두진 않겠다. 그래서 뒤로 받아두었고요. 이런 변화도 종종 나오는 건가요? 뭐 몇 차례 조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단수 치고 이었기 때문에 백이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긴 합니다. 흑은 여기 지금 지켜둬야 되거든요. 그냥 있는 수보다는 이제 호구 치는 수가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이 모양이 이제 흑돌이 이런 곳에 이제 하나 더 있는 형태라면은 백이 그냥 시원하게 이런데 단수 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이 간격이 지금 뭐 이런 곳이 지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단수 자체가 좀 하변을 굳혀줄 우려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모양이라면은 이제 호구 치고 넘어가고 젖 치고 뭐 이렇게 한 칸 뛰는 정도. 요거 한 이제 한 칸 뛰기 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교환 정도는 해두는 게 약간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라면 좀 서로 무난해 보입니다. 백도 날 일자간 자리가 확실한 연결인가요? 아니죠. 아직까지 이곳을 건너붙이는 수와 이곳을 건너붙이는 수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백도 날 일자를 두어 가면 확실한 연결은 아니지만 백도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는 거죠. 일단 흑의 모양을 깨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초반에는 사실 이 선수들의 느낌이 중요한데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런 진행이라면 일단 흑이 좀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은 들어요. 이 모양 자체가 간격이 넓긴 한데 백이 뭔가 이 모양을 들어와야 되는 형태고 그러면 공격의 주도권을 일단 송홍석 선수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들여다보고 한 칸 뛰는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다른 진행이 보이질 않습니다. 받아주었네요. 아, 거기요? 거기는 그냥 일단 하나 더 교환을 해놓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사실 백이 여기 받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 교환 자체가 손해가 없다. 결국은 다시 이렇게 뛰어야 되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지금 흑이 여기를 안 받아줄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네. 이 저척한수는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도 반발을 하죠. 여기 지금 끊어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처간 수는 지금 이렇게 끊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백에 치받는 수를 없앤 건가요? 그렇죠. 치받는 자리를 없애면서 이렇게 붙여가게 되면 백이 젖혀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타격이 크죠. 그렇다면 지금 이 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두는 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은 여전히 여기 또 건너붙이는 자리가 있어서 많이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길 받아준다고 해도 또 밀어도 여기 지금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 끊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또 막히는 자리가 선수예요. 계속해서 네. 받아두어야 하나요? 그렇죠.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백이 벌어들인 실리는 몇 집 되질 않고요. 자, 이런 모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흑의 세력이 훨씬 돋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신현석 선수가 일단 젖혀간 수는 확실히 좀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받아준다면 이득이라고 본 것 같은데 흑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현석 선수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은 워낙 좀 눌린 형태이기 때문에 기세로 젖혀갑니다. 송홍석 선수도 지금은 이 수를 결행할 수가 있겠죠. 당장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백이 이런 곳을 단수치고 지켜둔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를 이어준다고 하면은 흑은 차분하게 이런데 하나 지켜놓고 둘 수도 있는 게 여기 먹여치게 되면요. 혹시 지금, 삶이 확실하지 네,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따내더라도 다시 여기 단수를 쳐서 여기 두더라도 이렇게 따내서 패가 되는 형태죠.
이곳에 패맛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백이 좀 좋지 않은 진행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자리. 이렇게 되면 초반 분위기는 송옥석 선수가 확실히 가져가게 되겠네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신현석 선수의 저처간 수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여기 이제 젖혀가는 수도 이 수보다는 거의 느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어간 것은 이 모양이 이제 간격이 넓으니까 집이 되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그냥 좀 실리를 챙기겠다라는 작전이었는데 지금 이 건너붙인 장면에서는 신현석 선수가 뭔가 이 젖힌 수가 문제였나 하는 생각을 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 교환을 하는군요. 네, 거기는 흙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백의 입장에서 기분 좋은 교환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이런 데 두는 건 여기 한 점 따내는 게 선수고 이렇게 단수 쳐서 귀 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교환을 했다는 것은 귀 쪽의 백을 버릴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귀 쪽에 백이 너무 커요. 이 젖혀진 교환이 없다면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릴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백이 응수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일단 흙의 실리가 크고 또 이렇게 가자니 여기서 지금 귀 쪽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 확실하게 살려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한 수를 더 드린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별다른 수단이 보이진 않는데요. 거기를 끊어갑니까? 여기 지금 일단 당장 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축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일단 여기를 늘어주게 된다면은 네. 지금 모양에서는 이렇게 가는 수가 이제 성립이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데요. 붙여간다면요? 예, 붙였을 때 느낌으로는 뭔가 이런 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고 여기를 단수 치고 있고 지금 근데 이 모양도 결국은 잡히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 다시 이어야 되는 형태인데 잡혀서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늘어갔을 때 이렇게 두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다시 이 자리를 두고 그리고 뭔가 움직여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싸움도 일단 백이 좀 힘겨운 싸움으로 보이는데 그냥 쉽게 둘 순 없다.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가겠다라는 신현석 선수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지금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송웅석 선수는 글쎄요. 아까 뭐 이제 그냥 늘어주더라도 백이 이렇게 가는 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투를 좀 더 무겁게 만들겠다. 교환을 해두고 밀어가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밀어갔을 때 백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하나요? 지금 이 모양도 백이 곤란해 보이네요. 글쎄요. 여기를 이렇게 가서 이 자리를 둔다면은 이건 이제 백도 늘어서 이건 좀 말이 됩니다. 먼저 고개를 내밀었고 여기는 패가 있으니까 버틸 수도 있겠죠. 네. 이제 백이 여길 가면 지금은 흙이 여기를 바로 그냥 잡아버려요. 잡히나요? 예, 지금 축이죠. 하나 단수를 쳐놨기 때문에 축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백이 여길 잡더라도 이 모양이 이제는 거의 통으로 집이 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뭐 송웅석 선수가 당연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늘어가자니 이건 흙이
여기를 붙여서 이도를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꼬부려도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들게 되면 자, 이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고 백이 이을 때 먹여치게 되면 이건 지금 백이 잡혔어요. 네. 유가무가의 형태죠. 그렇다면 백도 타협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도를 늘어가면은 지금 귀 쪽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임시로 좀 처방하기 위해선 이런 자리를 둬야 되는데 이것도 애매한 게요. 이렇게 하고 지켜도 끊고 장문으로 씌워서 아, 이번엔 장문인가요? 이것을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봤자 결국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잡히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은 신현석 선수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거기를 지켰고 그럼 2점을 잡아두겠죠? 네, 잡아두었습니다. 백이 귀를 잡히진 않았지만 이것도 손해가 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축으로 지금 빵 따냄은 안 했지만 이건 거의 빵 따냄의 위력이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거부 빵 따냄 60집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는 이 간격이 넓게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잡힌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는 간격이 최상의 간격이 됐어요. 백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네, 지금은 단연 송홍석 선수의 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흙은 우상기 쪽 돌들을 좀 수습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돌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돌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아니면 중앙 쪽을 아예 키워가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을 다 집을 지켜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곳을 가게 되면요. 백도 뭐 이런 자리를 오면서 또 이 돌을 공격을 하거든요. 여기를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그러면은 이 돌이 여기를 집을 짓고 이 돌이 살 수만 있다면야 뭐 흙의 승리겠지만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죠. 네. 흙도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모양 자체로 백이 이곳에 들어오긴 어렵다. 자, 지금 부처간 수는 젖힌다면은 이렇게 막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있고 이어가면 여기 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뭐 흙이 쉽게 안정을 취할 수 있겠죠. 넘어가면서 백도 실리를 차지했고요. 오늘 대구 컨셉이 확실하네요. 지금 신현석 선수는 사실상 이제 사기를 차지했다고 봐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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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이제 중앙만 깨면 되는 건가요? 근데 중앙 깨기가 지금 거의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집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많이 두터워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여기도 흙이 가는 것과 백이 가는 것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면 백이 사실 이 자리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 결정을 해놔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결정 지어 놓으면 이제 정말 하변 쪽은 아예 바라볼 수가 없겠죠. 네. 집이 되기가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집이 될 것 같네요. 네, 너무 두터워요. 어딜 들어갈지를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한번 승부수로 이렇게 그냥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을 것 같은데 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이곳이 조금 약하니까 여기 이제 나가는 맛을 노리면서 여기를 들여다본 거예요. 이곳에 끊어가는 자리, 여기 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를 좀 노리고 있는 거죠. 붙어갔어요. 네, 이 수는 굉장히 쉽게 둔 겁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왜 제가 쉽게 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 원래는 이제 이곳을 왔을 때 이 돌을 공격한다면 그냥 약점을 아예 이어서요. 전체를 공격하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붙여간 건 그냥 타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백이 젖혀가는 건 안 되죠. 끊어서. 이곳은 지금 이 안에서 싸우기가 어렵죠. 그러면 백이 이곳으로 젖혀간다든지 한다면 여기를 늘어서 이 2점 나가는 맛도 차단을 하고 그냥 여기 집을 지키겠다. 이렇게 집을 지키면 이기는 거 아니냐. 이 집이 워낙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좀 실전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쉬운 길을 선택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런 발상이 떠오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신현석 선수도 글쎄요, 이렇게 단순하게 두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진짜 이렇게 젖히고 단수치고 뭐 이런 자리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딘가를 들어와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 안쪽에서 살 궁리를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럼 이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신현석 선수는 살아야 개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송웅석 선수 입장에서는 살려줘도 개가로 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이 사귀생이지만 이 변쪽만 확실하게 지운다면 이 좌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여기서도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고요. 쉽게 지어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깥쪽으로 젖혀갔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송웅석 선수 여기는 다 집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흙의 집을 굳혀주고 백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상중앙 쪽을 지우는 것, 이것이 이제 신현석 선수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한 칸을 띱니까? 이 자리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백이 지금 여기 뛰기 전에 지금이라도 붙여둘까 하는 고민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어줄 거라면요. 예, 지어준다면은 이것이 득인데, 근데 이제 뛰었을 때 흙이 여기를 받아주질 않겠죠. 이건 아마 더 크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면 또 이 교환이 굉장히 악수 교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은 위쪽을 먼저 물어봤고요. 그러자 흙도 바로 하네요. 네. 이 받지 않는다면은 여기 지금 들어가고 막아서 뭐 이렇게 날일자로만 가도 이건 쉽게 수가 나는 형태죠. 제법 큰 수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백대마가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지키면서 집이 몇 집인가요? 여기 선 정도까지는 다 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꽤 큰 집이 난 것 같은데요. 거의 한 50집 정도가 지금 굳어졌고요. 50집이요. 여기도 지금 뭐 10집 이상 되는 자리. 15집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65집 정도는 지금 흙은 굳어져 있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백의 실리가 그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돌을 공격하면서 이 상변만 다 지으면 그냥 좀 쉽게 이기는 길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씌웠는데요. 이 자리도 그냥 뭐 이런데 한 칸 뛰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칸 뛰는 수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뛰면 뭐 백이 이런 자리를 째고 오는 게 약간은 신경이 쓰이지만 다시 뭐 이렇게 가서 뭐 막아간다든지 하면 이 상변은 쉽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중앙 백대마를 공격할 생각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집으로 가더라도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흙은 이제 상변 쪽을 좀 지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요. 거기 공격을 합니까? 이거 이어달라는 주문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된다면 최상인데요. 예, 근데 나와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여기 붙여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세 점이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잡히네요. 받아두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여다본 수가 좀 이상한 위치에 가 있게 되는데요. 한 점이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실수입니다.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런 큰 자리 가면 백이 여기 지킬 여유가 없었거든요. 붙이는 수를 조금 간과했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 수는 어려운 수는 아닌데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홍석 선수가 그냥 이렇게 늘어서 뭐 이어주는 정도의 그림이라고 본다면 이 돌이 살아있다고 보면은 뭐 이렇게 공격하면 이건 뭐 신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붙이는 자리가 있으니까 흙은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를 지켜야 된다면은 이 한 점이 잡히는 형태가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죠. 한 수를 둬서 오히려 손해보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중앙이 계속 신경 쓰이는 자리였는데 지금 흙이 둬서 백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돌은 더 약해졌고요. 초반 분위기를 완전히 송홍석 선수가 가져갔고 거기다가 지금 이 실전적인 수도 좋아서 하변을 지키면서 완벽하게 송홍석 선수 이 흙이 우세로 이제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앙에서 아주 큰 실수가 하나 나왔어요. 백이 좀 신경 쓰이던 자리였는데 오히려 두터운 모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둑이 좀 더 만만치 않아졌겠죠. 다시 한번 형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흙의 집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끊어가는 자리 있으니까 65집보다 조금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백도 중앙이 두터워져서 이 돌이 이제 역으로 약해졌어요. 흙돌이 약해졌는데요. 지금 100집도 50집은 좀 넘게 나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집으로는 한 15집 정도 차이라고 보고요. 그 정도 차이지만 이 상변이 지금 백이 집이 좀 날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중앙도 원래 약한 돌이 이제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바둑은 생각보다는 좀 만만치 않아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들여다보고 끊어간 수가 굉장한 실수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수는 거의 지금 한 수 손해를 본 느낌이에요. 지금도 이 백을 압박하고 있는데 흑돌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왔을 때 이게 마음 놓고 싸울 수 있을까요? 백 한 점을 잡기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끊어가잖아요. 흙의 약점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백보다 흙이 훨씬 엷은 형태예요, 지금은. 자, 이런 데를 늘어갈 수도 없는 게 여기 단수 치고 뚫고 나가는 자리도 있고요. 지금 단수를 교환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기세로는 이렇게 밀어서 싸우고 싶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이어주면 이렇게 뚫고 나가서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잡힌다면 굉장히 큰 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갑자기 송홍석 선수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돼버렸어요. 여기를 건드려서 백이 두터워졌고 흙은 더 약해졌고 처음부터 그냥 이런 자리 한 칸 띄어서 지켰더라면 이 백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자리였거든요. 송홍석 선수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수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